독일과 한국, 둘 다 오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완료됩니다. 3만 6천여 명이 주둔해 있던 유럽 최대 미군 거점에서 이제 철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안한 시선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한미군은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빠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군부가 스스로 막는다. 워싱턴 정가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면 자리가 줄고 자리가 줄면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 어떤 명분보다 강하게 저항합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둔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해야 할 부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 위에 앉을 장성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별을 달고 있는 어깨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조 축소는 내부에서 가장 강한 저항을 만납니다. 트럼프 정부는 드론과 첨단 기술로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해외 주둔 비용을 자국민 복지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거세질수록 군 조직 내부의 저항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사례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에 강하게 반대했다가 결국 해임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안보를 걱정한 의리 있는 장군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본질은 한국 사랑이 아니라 군 규모 축소 자체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800여 명의 장성을 한자리에 모아 대규모 해고를 경고했고 현재도 미 장성들이 연이어 직위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밀어붙인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군부 내에 퍼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사실 한국이 아니라 미군 내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철수를 원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주변국들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동맹이라고 여겨진 나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 가능한 쪽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순간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훨씬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와 미군이 국경을 맞대는 시나리오는 베이징 입장에서 악몽에 가깝습니다. 말로는 통일을 지지하면서 속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른 데서 옵니다. 일본입니다. 표면적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자국 쪽으로 당겨오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에 가장 취약한 사키시마 열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군 자산이 한국보다 일본에 집중되는 구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리전의 무대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이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소진되면 그때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조율자 역할로 등장한다는 그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일본이 군수 특수로 경제 기반을 닦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기억이 일본 군부 안에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일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미군 지휘 아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은 스스로 전장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리전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군부와 함께 전자권 이양을 막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이 스스로 만든 탈출 불가 구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너무 유용해졌다는 겁니다.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조건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영국 국제전력문제연구소 IISS가 14개 주요 동맹국의 미국과의 훈련 횟수를 집계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1132회 중 한국이 132회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일본은 68회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두 나라의 군사적 밀착도가 다릅니다. 랜드 군사연구소는 전 동맹국을 평가한 결과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한미연합사령부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통합지휘구조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이 구조를 스스로 해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설 측면에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여의도의 5.5배 면적에 최대 85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를 짓는데 16조 원이 들었는데 그중 한국이 92%인 약 11조 원을 댔습니다. 미국이 부담한 금액의 11배입니다. 기지 안에 병원, 학교, 쇼핑몰까지 갖춰져 있어 리틀 캘리포니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전기와 수도도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수준의 환경이 군인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실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번 이란 전쟁 중 미군 항공모함에서 화장실이 고장나 병사들이 1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전투력도 무너집니다. 그 점에서 한국 주둔은 미군에게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유지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약 400km,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도태평양 전체의 군사 균형이 사실상 이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의회에서 발표한 RSH 구상은 이 흐름의 정점입니다. 미군 전투기와 함정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정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미군 항공기 정비를 맡아왔고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의 군수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 의회는 이미 법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28,500명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했고 2026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금지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철수를 입 밖에 꺼내자마자 의회가 움직인 배경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모으면 역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더 간절한 쪽은 미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 인프라, 즉시 전투 가능한 유일한 동맹, 인도태평양 최전선 위치, 미군 사기가 가장 높은 주둔지, 이 조합을 한국 말고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 주둔비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 군대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불안은 이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국방력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꺼낼 수 없었던 발언입니다. 미국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압박, 공장 이전 강요, 조지아 사태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되는 일까지 겪으면서 그 관계가 재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관련 양보를 받아낸 것은 그 변화의 신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 한국이 더 이상 묵묵히 따르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RSH 정비 거점 구축을 요구해올 때 전자권과 핵잠수함 확약을 함께 받아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간절한 쪽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누구에게 더 큰 손해인지는 이제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혈맹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혈맹이 대등한 관계 위에서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쪽은 사실 워싱턴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